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외교가 논의되는 곳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외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X에서 트루스 소셜까지 이제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은 공개 게시물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레드라인을 시험하며 국내 청중을 결집시키고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 협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개 메시지가 협상가들이 실제로 만나기 전에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용한 외교인지 오히려 부담인지요? 한편 소셜미디어는 외교를 더 빠르고 투명하며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지도자들이 기존의 게이트키퍼를 우회해 외국 정부와 자국 국민과 즉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큽니다. 한밤중 게시물 하나가 입장을 경직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고 관계자들이 그 발언이 정책인지 압박인지 또는 정치적 쇼인지 해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논쟁은 지도자 발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논쟁의 핵심은 발언 공간의 통제자와 메시지가 외교보다 빠르게 확산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댄 페리 국제문제 분석가, 마크 제 공화당 해외 이스라엘 지부 회장, 그리고 하임 노이 이스라엘 커뮤니케이션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외교가 온라인, 특히 X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전쟁 등 여러 사건이 벌어질 때 효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덜 효과적일까요? 그럼 마크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정말로 물어봐야 할 질문 중 하나는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청중이냐는 겁니다. 제 말은 소셜미디어는 개방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대중이 일종의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외교는 항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엘리트들만이 참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게시자든 국가 지도자든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든 모두에게 일종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허위 정보를 구별하고 또 이 매체를 대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도 일종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 동료 중 한 분이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과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매체를 사용할 때 절제와 분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임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그게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가령 누군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고속도로예요. 아주 저렴하고 무료고 훌륭하고 멋지지만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어요.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요. 경찰도 없죠. 제가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국제선도 있고 아주 저렴해 모두가 이용하지만 규제는 없어요. 합법이긴 하지만 규제가 없어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왜냐하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누구도 소중한 사람을 그런 비행기나 고속도로에 태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사용자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책임이 있지만 모든 인프라처럼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갈 때도 규제가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강력하며 아마도 지금까지 사용된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주체들입니다. 당신이 전에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했지만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네트워크이고 우리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밀실의 엘리트들보다 더 은밀히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파 목소리들은 항상 아무것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니까요.
명백한 답은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외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 미묘하며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검열할 수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자신들은 플랫폼일 뿐 출판사가 아니라고 할 때는 다소 솔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순한 출판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 자신이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독점 덕분에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점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같은 거대한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조 단위의 부를 가진 이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듣게 될지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거짓말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올라가서 결국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완전한 허튼 소리를 믿게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히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본능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증오, 극단주의, 급진주의, 그리고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며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선하거나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본능을 자극하게 두시겠습니까? 조만장자들은 경만장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비유도 맞고 항공사 비유도 맞아요. 그럼 핫도그는 어떤가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인간 고기 핫도그 판매를 허락해야 할까요?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요. 우리는 이 플랫폼들이 우리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단지 그게 조금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역겹게 부자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부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란 전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트루스 소셜 같은 데에 글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왜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널리 퍼진 현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소통 채널들, 즉 기존 언론, 엘리트들, 학계 등이 기본적으로 대중을 배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듣는 것은 오늘 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제 동료들이 말하길 이건 고속도로라 안전이 필요하다느니 항공사 비유니 인간 고기니 핫도그니 하는 말을 한다고 하네요. 제 말은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지나친 과장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기본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도널드 트럼프와 그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는 매우 통제된 환경이었던 트위터를 역사상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공개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것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것이 차단되면 외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항공사, 핫도그, 고속도로 같은 분야에서도 정부는 종종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밝혀지고 그걸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그게 오직 폭력과 분노, 증오를 선동하는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일을 막으려는 어떤 노력에도 반대할 건가요? 그게 올바른 질문이니까요. 아니요, 가상 상황에 반대하시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X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저와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것과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경제적 사업체이고 당신이 말한 그런 악마들에게 맞춰주며 인간 본성의 최악을 끌어낸다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 20년간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심리적 변화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서 하임 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방해해서 죄송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하임 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 말은 이런 지도자들이 선을 넘는다면, 그러니까 정말 증오 발언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퇴출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 질문에 답하고 싶어요. 두 가지 짧은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이런 알림을 받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될 거라고 했지만 전화로 진행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게 흥미롭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게 전화의 의미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카이프 대화인지 왓츠앱 대화인지 메신저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류의 전화인가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제되지 않은 항공사나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면,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공문제, 국제 문제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은 각각 다르게 무게를 두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들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검열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원하는지, 그게 정말 자명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 발언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린 대화 중에 아니야, 마크. 너희 둘 다 나를 입 다물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괜찮아. 하지만 들어봐. 내 생각엔 이건 검열에 관한 거야. 그게 바로 너희 둘이 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아니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하늘에서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검열에 관한 게 아니야. 그건 물리적인 안전에 관한 거지. 그리고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우리는 극소수의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거짓과 증오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퍼뜨리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거부하고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고충 처리 창구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네가 너무 우파적이라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당했다면 사실상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들은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마크, 네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심리 문제이기도 해. 그들이 만들어낸 도파민 자극과 플랫폼 기능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물론 예전에도 집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집착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해졌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검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 아마도 자율적인 고충 처리 기구이 필요할지도 몰라. 또는 특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위험하거나 선동적인 거짓말 같은 것들은 표시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 도난당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미국 대중의 상당수를 설득했어. 그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말이야. 나도 그와 동의해. 그는 오락. 그리고 그건 틀렸어. 조지아에서 18,000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야. 참고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는 국민의 약 4분의 1에게 신베트가 하마스와 함께 10월 7일 공격을 저질렀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과 선동 그리고 선전에 기반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야.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 그들은 국토안보부 내에 아예 기관 하나를 설립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했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정보와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건 폭정이야.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나 하임이 나한테 진실이 뭔지 말해주길 원하지 않아.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야. 나는 대중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 지도부는 그럴 수 있을까? 검열하지는 않더라도 단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증폭시키지 않는 건 어때? 그건 동의해? 그 결정을 누가 내리죠?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죄송하지만 잠깐 끼어들어 하임 씨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은 이건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이 그들의 시청 습관에 따라 특정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더 잘 모니터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약간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말조차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은 스스로를 점검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교와 국제 외교 관리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엘리트와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직접 만나서 그리고 옛날 방식처럼 팀을 이루어 협상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나 문자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특히 국제 관계나 전쟁, 생명과 죽음이 걸린 문제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중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리더십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트윗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화 통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이고 국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트윗은 트럼프에 한정된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댄과 마크 두 분께서 최대한 짧게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잘해왔나요? 우리는 20세기, 즉 지난 세기를 겪었는데 그 시기에는 외교가 끔찍할 정도로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와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를 굳이 언급해야 할까요? 제 말은 이걸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대중이 참여하도록 하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해왔던 것보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댄 마지막 발언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